최근 몇 년 사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당국과 협력해 전 세계를 동원하여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말에 중국 국적자 116명을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 문제가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다큐멘터리 PD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취재를 나왔는데요. 그녀가 본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시각이 놀랍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CNN 방송국 PD 브린 에버하트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취재한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최근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방영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 직접 취재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제가 미국 남부 국경을 따라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릴 쬐는 텍사스 국경지대, 황량한 사막 풍경 속에서 국경 순찰대원들의 긴장된 표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23년에 이곳을 통해 불법 입국한 중국인의 수가 37,440명에 달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2년 전 689명이었던 수치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척 궁금했죠. 취재를 하면서 다리안갭이라는 정말 위험한 경로에 대해 알게 됐어요.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늪지대와 밀림으로 가득하고 마약 밀매와 납치가 빈번하대요. 이런 위험한 곳을 사람들이 왜 지나가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놀랍게도 많은 중국인들이 SNS로 이 위험한 경로의 미입국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SNS 게시물을 보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죠. 목숨을 걸고 이런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페이라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와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국행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눈에서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보이는 걸 느꼈어요. 페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향에선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었죠. 페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 각자의 사연과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후 많은 이들이 실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일부는 기대와 다른 현실에 좌절해 중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대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정부의 대응도 취재했는데요. 최근 국토안보부가 중국 당국과 협력해서 116명의 중국 국적자를 강제 추방했대요.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라는 걸 깨달았죠. 국경 순찰대원 존슨과의 대화도 기억에 남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매일 밤 이 딜레마 속에서 고민합니다. 존슨의 말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어요. 인권과 법, 동정심과 의무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졌거든요.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미입국 범죄와 인신매매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던 걸로 보여지죠.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숫자나 정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사연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미국 취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외교적 갈등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타기로 결심했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관련 기관들을 방문했어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을 찾아다니며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조사했죠. 놀랍게도 2023년 기준 한국의 불법 체류자 수가 42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2년 전보다 3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였죠. 특히 태국과 베트남 출신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취재 중에 만난 김남수 씨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는데 인력난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적이 있대요. 처음엔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나중엔 큰 문제가 생겼죠.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었고 회사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어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법 체류자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적어 보였지만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제주도와 경기도는 투자 이민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조선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림동, 가리봉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리의 간판들은 모두 중국어였고 한국어를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죠. 여기선 한국인이 오히려 외국인 같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서 밤에 다니기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노동 문제를 넘어 사회 통합과 안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으로 중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4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460만 개의 중소기업 도산, 50% 이상 오른 식료품 가격 등 중국의 현실이 이들을 떠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노력을 들을 수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사회통합 문제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와닿더라고요. 경찰청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가 30% 이상 증가했대요. 그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강력범죄부터 마약, 조직폭력까지 다양한 범죄에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서울경찰청의 한 형사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을 숨기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체포하기에도 어렵고 걸린 후에는 자진신고를 역이용해서 빠르게 한국을 떠나버려요. 범죄를 저질러도 자국으로 도망쳐버리면 잡기가 어렵죠. 그 피해는 오롯이 저희가 받게 되고요. 한 형사의 말을 들으며 법 집행의 한계를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느꼈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의 불법 행위도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열악한 근로환경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대요. 한 피해자의 증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매일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80만 원 뿐이었어요. 항의하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 또한 안타까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조직화되어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조 여권 제작, 불법 취업 알선 등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대요. 이런 조직들이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니 정말 걱정됐어요. 한 폭력 조직 출신 제보자와 만났을 때 그의 고백에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엔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큰 범죄에 연루되더라고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왔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범죄의 늪에 빠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이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울지도 실감했죠. 한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일자리 문제, 사회 안전, 문화적 갈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 밀집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대요. 이른바 차이나타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어요. 한 주민과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이제 이 동네가 우리 동네 같지가 않아요. 밤에는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요. 이 말을 들으며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법적,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 통합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의 복잡성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 국가의 안전, 사회 통합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도 느꼈어요. 한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인도주의적 가치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였죠. 왜 이렇게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늘었을까 생각해보니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도 놀라웠지만 그 안에 녹아든 최첨단 기술은 더욱 놀라웠답니다.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아직도 종이 시간표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날짜와 날씨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대중교통 카드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한 장의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니 다른 나라의 복잡한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되었죠. 인터넷 속도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존에서 측정한 속도가 실리콘밸리보다 빠르다니 정말 놀라웠죠. 이런 기술들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치안이에요. 밤이 되어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뉴욕이나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런 높은 수준의 치안을 보며 한국 사회의 질서의식과 법 준수 정신에 감명받았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또한 놀라웠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 같았어요.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특히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산업을 보며 한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화제입니다. K-팝부터 드라마, 뷰티 등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죠.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국의 모습을 보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이곳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놀라운 성장과 안전한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가 마음에 걸렸죠. 이토록 안전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노력이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위협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어요. 물론 이는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을 생각하면 이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국 모두 이 문제를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복잡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우 이민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포함한 이민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민청 설립은 단순히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목표죠.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시스템 개선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예전에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려는 유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오히려 더 이롭더라고요. 정부의 지원도 있고 법적 문제의 위험도 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책의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함께 자진 출국 유도 정책도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인도주의적 접근과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미국의 경우 국경 통제 강화와 함께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 방안도 논의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양국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한 인구학자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국경 통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수요 등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단속과 장기적인 정책의 균형, 국제적 협력,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놀라운 경제 성장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